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요, 책을 읽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읽을 가치가 없어서 시간이 아깝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지금 이걸 읽고 있으면 읽을 수 있는 페이지가 점점 사라져서 아깝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만큼 독서행위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쌓이거나 재미가 있다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읽어가면서 과정이 즐거운 독서입니다. 보통 이런 경험은요, 좋아하는 만화책을 읽으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반쯤 읽다가 뒤에 반밖에 안 남으면 이것밖에 안 남았네?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만화책이 아닌데도 바로 그런 독서하면서 이제 읽을 페이지가 줄어들어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신영복 교수님의 작품이죠. 담론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신영복 교수가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오랫동안 해오던 학교 강의를 더는 할 수 없게 되면서 2014년에 마지막 학기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강연을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강연이기 때문에 지식을 파편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 해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유기적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재미있는 책이에요. 가을의 성공회대 교정에서 신영복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요. 과정이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읽는 재미가 느껴지는 책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어떻게 보면 신영복 교수의 삶과 메시지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고전에서 읽는 세계 인식입니다. 논어나 맹자, 한비자, 묵자 등 동양 고전 위주로 한 장에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소개하면서 동양 고전이 가지는 가치관을 알려줍니다. 노자는 무아유, 장자는 생명과 기계라는 식으로 고전마다 대립되는 개념을 알려주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대립의 개념들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인간 존재는요, 고립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형성된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책 담론은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관계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런 개념 이전에 아예 존재 자체도 성립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것도 내부의 어떤 것이 아닌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령 똑똑한 사람이다, 키 큰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은요, 모두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키가 2m인 사람도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3m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은 꼬꼬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책의 2부는요, 그런 관계론을 현실 속에서 찾는 인간 이해와 자기 성찰입니다. 감옥 안에서 겪었던 여러 인간 군상들에 대한 예가 많이 나와서요,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데 또 그만큼 통찰적인 부분입니다.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출소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다시는 감옥에 안 올 것이다 라고 신영복 교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보다 오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오겠다 안 오겠다 이거를 기가 막히게 맞춘다 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맞추냐 봤더니요, 처음에 자신은 그 사람의 인간성만 보고 판단을 했는데 감옥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나 형편까지 다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범죄의 길로 인도하는 요소는요,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 맺고 있는 세상, 처한 현실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을 따라서 동양 고전을 넘나들고 그리고 교도소 담장을 넘나들다 보면 다양한 지식의 향연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메시지는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하고 단순해집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파악되고 형성된다는 것이죠. 작가는 이런 메시지를요, 머리, 가슴, 발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공감을 가지는 것이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감은 실천적 차원에서의 알미 되어야 한다라는 게 발로서 이어지는 것이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에 맞게요, 이 책은 이론만이 아닌 정말 쭉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에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지혜가 이론과 연결되어 빛나는 인사이트를 전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요, 감옥이라는 극한의 공간, 그리고 무기수라는 극한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 더더욱 절절하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관계론에 대해서 말하고요, 사람 사이의 이해, 공감의 실천까지 요구하는 이 책은요, AI의 발달과 사용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더 줄어들고 있는 요즘에 더 필요한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산성과 효율성만이 가치의 잣대가 되어가는 이때 그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사람을 공허하게 하는지 이 책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담론 말고요, 개인적 차원에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진 부정적 감정이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다른 사람의 말 등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체성 자체도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긍정적 시선과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복감 역시 높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신영복 교수의 담론이었습니다. 신영복 교수는요, 글씨 쓰는 사람으로도 유명한데요. 소주 처음처럼의 이 글씨도 바로 신영복 교수의 작품입니다. 롯데 주류에서는 이 글씨체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려고 했는데 신영복 교수가 거절해서요, 성공회대 장학금 1억 원으로 이 사용료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신영복 교수의 실천은 이렇게 퇴근길 친구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하루를 이야기하는 행복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